차가운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드는 2026년 2월의 워싱턴이었습니다. 회담장 밖의 공기는 유난히 시렸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백악관 인근의 펜실베이니아 거리는 분주하게 오가는 검은 세단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차가운 풍경 속에 우리 한국 제표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관세 문제, 그 지긋지긋한 무역 장벽을 어떻게든 허물어 보려 밤을 새워 준비해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을 나서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라는 따뜻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담장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을 겁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깍듯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서류 뭉치 하나를 우리 측 테이블로 슥 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뉴클리어. 그 짧은 단어 하나가 회담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2026년 2월 3일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충격적인 내용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무려 278조 원이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천문학적인 투자펀드 목록 맨 윗줄에 적힌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원전이었습니다. 잠시 멍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요? 세계 최강대국, 원자력 발전의 시초이자 종주국이었던 그 미국이 말입니다. 조선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닌 원자력이라니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나 좀 살려다오 라고 무릎을 꿇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원전을 못 짓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없이도 짓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5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지난 반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거만한 제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시계를 아주 많이 뒤로 돌려야 합니다. 낡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그 시절로 말이죠. 1978년 부산 기장군 고리 바닷가졌습니다. 바닷바람에는 짠내와 함께 시멘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에선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건설되고 있었지요.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거대한 돔을 짓고 원자로를 안치는 그 모든 과정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건 미국 웰코사 사람들이었습니다. 터빈은 영국 GE에서 가져왔죠.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은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스미스. 이 밸브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까? 용접 불꽃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하죠?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그들의 어깨 너머로 기술을 훔쳐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퇴근하면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숙소로 돌아가 맥주를 마셨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밤새 텐트 안에서 모기와 싸우며 그날 배운 것을 노트에 적어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몰래 눈물을 훔친 날도 많았을 겁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짓고 말겠다며 주먹을 꽉 쥐었던 그 밤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미국은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은 명실상부한 원전의 황제였으니까요.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이 미국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라는 이름은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 130년 동안 세계 원전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원전이 곧 웨스팅하우스고 웨스팅하우스가 곧 원전이다.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인의 발밑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성장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도끼가 있었습니다. 고리 3호기, 4호기를 지을 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욕심을 냈습니다. 분할 발주 방식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방식을 도입해 설계의 일부를 직접 해보겠다고 덤벼들었죠.
미국 기술자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감히?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을 낮삼아 도면을 그렸고 199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만의 독자 모델 OPR-100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APR-1400을 완성하며 이제 우리 기술만으로도 원전을 지을 수 있다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소요 시간 딱 24년. 청년이 중년이 될 그 시간에 우리는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국내외에 36기의 원전을 쉼없이 지어 올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멈춘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인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979년 3월 28일 새벽 4시 펜실베이니아주 3마일 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밸브가 열린 채 고장났고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사고가 남긴 공포는 방사능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거리마다 반핵 시위대가 넘쳐났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고 환경단체들은 법원 문턱에 닳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1978년 이전에는 무려 133개의 원자로를 짓던 나라가 그 사고 이후 46년 동안 단 2개, 겨우 2개의 원자로만 완공했습니다. 46년. 강산이 4번 하고도 반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이 긴 침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원전 공장이 멈춥니다. 기계에는 녹이 슬고 거미줄이 쳐집니다. 원자로 압력용기를 만들던 공장은 문을 닫아버렸고 증기발생기를 정교하게 용접하던 장인들은 하나둘 은퇴했습니다. 그들의 손기술을 물려받을 제자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누가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세계 최강의 원전 제국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치매에 걸려갔습니다. 원전 짓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비극의 정점은 2017년 3월 29일에 찾아왔습니다. 130년 거인 웨스팅하우스가 쓰러졌습니다. 연방 파산법 11조 신청, 파산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짓던 보글 원전이 문제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배나 폭등했고 공사 기간은 7년이나 지연됐습니다. 한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호령하던 회사가 고작 원전 2기를 제때 짓지 못해 망해버린 겁니다. 그 여파로 모기업인 일본의 도시바마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죠. 이건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몰락이자 기술 전승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거인의 몰락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아니 어떤 위기로 다가올지를요. 그저 미국도 이제 한물 같구나 하며 혀를 찼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주 무섭고 빠르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같은 AI에게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거나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라고 입력하는 그 순간 미국 어딘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만 대, 아니 수십만 대의 최첨단 컴퓨터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 컴퓨터들은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처리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습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팬이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다급하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60%나 폭증할 것이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12%를 AI 혼자서 먹어치울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AI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기만을 먹고 삽니다.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태양광, 밤하는 전기를 못 만듭니다. 풍력,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하지만 AI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24시간, 날씨와 상관없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원자력입니다. 미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발등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전기를 펑펑 공급하며 AI 기술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은 전기가 모자라 AI 발전이 멈출 지경이 된 겁니다. 21세기의 패권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전기로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곧 국력인 시대.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행정명령서 4장에 연달아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0년 묵은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치워라. 신규 원전 허가? 10년 걸리던 걸 18개월 안에 끝내라. 기존 원전 수명 연장? 1년 안에 도장 찍어줘라. 백악관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1978년 이후 원전을 못 지은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 때문이었다.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규제만 풀면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급했습니다. 당장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최소 3기의 원전을 가동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해서 없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은퇴한 용접공이 갑자기 회춘해서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미국 내에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전은 필요한데 지을 사람이 없다. 돈은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이 없다. 그때 미국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 나라. 50년 전 자신들에게 밸브 돌리는 법을 배우던 그 학생.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제 손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 펼쳐진 창원산업단지였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원전 산업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대한 형님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중소기업 동생들이 똘똘 뭉쳐 있는 곳이죠. 창원의 공기에는 쇳가루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곳의 밤은 낮보다 밝습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는 시뻘건 쇳물이 끓고 프레스 기계는 쿵쿵거리며 땅을 울립니다. 원자로 압력용기라는 집채만한 강철통부터 손가락만한 특수 볼트까지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서 다 구해올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창원뿐입니다. 협력사인 삼은기계 김승원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납기가 일주일이라고요? 무조건 맞춥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성실함과 집요함, 이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2009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화려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일본 히타치,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다들 쟁쟁한 선배들이었죠. 하지만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쌌습니다. 프랑스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했죠. 둘째, 기술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APR1400은 안전하고 강력했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 하루도 넘기지 않았고 예산을 1원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2024년 9월 바라카 원전 4기가 모두 불을 밝혔을 때
그것은 전 세계 원전 역사에 남을 기적이었습니다. UAE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바라카는 양국 파트너십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2024년 7월 또 한 번의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체코였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체코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도 상대는 프랑스였습니다. 자기네 앞마당인 유럽에서 원전 종주국인 프랑스가 한국에게 진 겁니다. 체코 장관의 말은 통쾌했습니다. 한국은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킨다. 프랑스, 그들은 툭하면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는가. 실제로 프랑스는 자국 내 플라망빌 원전 공사를 12년이나 지연시켰습니다. 예산은 4배나 까먹었죠. 명품을 만든다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이 한국은 명품을 제 시간에 만들어낸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마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때에 예산에 맞춰 실행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제 무대는 다시 2025년 8월의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에너지 당국 간의 비밀스러운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은밀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제3국에서 같이 하자는 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미국 땅으로 와주십시오. 미국에 직접 와서 원전을 지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SOS 신호였습니다. 우리 집 전기가 끊기게 생겼으니 제발 와서 고쳐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결국 2025년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역사가 다시 쓰입니다. 이름하여 AI 캠퍼스 프로젝트. 11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전력 생산 기지를 짓는데 여기에 한국의 대형 원전 4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가 맡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그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안 돼 라며 고개를 저었던 그 권한들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없었던 그 핵심 권한을 말이죠.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2035년에 만료되는 협정을 10년이나 앞당겨서 고치자고 했을까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으르렁대던 웨스팅하우스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수원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공동 진출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희 기술 없이는 우리도 장사 못한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2026년 2월 워싱턴의 그 차가운 회담장이 다시 떠오르시나요? 왜 미국이 관세 문제보다 원자력에 더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278조 원이라는 돈보따리를 불면서 제발 원전에 투자해달라고 사정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추가 기울었습니다. 50년 전 미국 기술자들 뒤에서 눈치를 보며 밸브를 돌리던 그 초라한 학생이 이제는 선생님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창원의 공장들은 벌써부터 엔진을 예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지금 원전업계의 TSMC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처럼 전 세계의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대신 만들어주는 SMR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설계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타트업들이 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쇳덩어리를 깎고 용접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 두산뿐입니다. 두산 공장에는 이미 SMR 전용 라인이 깔렸습니다. 2025년 12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벌써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SMR 주기기 62개를 만들어내겠다. 두산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현대건설은 또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원전을 지어본 그 경험, 그 노하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입니다.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SMR 시공까지 도면만 가져오라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설계의 두뇌인 한국전력기술도 있습니다.
한빛 3, 4호기부터 시작해 한국형 원전의 뼈대를 만든 그들입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설계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팀 코리아. 한수억이 앞에서 끌고 한전 기술이 설계하고 두산이 만들고 현대가 짓고 한전 KPS가 고치고 원자력 연료가 연료를 넣습니다. 이런 완벽한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미국이 내민 278조 원의 청구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어달라는 달콤한 유혹. 이것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른 건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아니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들의 패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만약 넋을 놓고 있다가는 그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만 쏙 빼먹히고 정작 중요한 이익은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면 우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디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50년 전 고리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던 우리 아버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납기 일은 생명이다라며 밤을 새우는 창원의 기술자들의 열정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원전 몇 개 더 팔아먹는 장사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쥐락드락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2026년의 봄, 워싱턴의 바람은 여전히 찹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온기, 그 기회의 냄새를 우리는 맡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항해를 하게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격변하는 경제 현장의 한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